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월요일장이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예상은 했던 거지만 보합 수준에서 마감은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급 현황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탈이 됐었다. 특이한 거는 개인도 매도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기타 범위에서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다 아시죠? 자사주 매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좋았던 흐름, 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했다. 내부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레거시 반도체, SSD DRAM, 플러스 HBM까지도 너무 좋아요. 이제는 26년을 넘어서 27년도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요거에 대한 내용도 다뤄볼 건데, 요거 말고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준비를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요게 이제 가장 커요. 며칠 전에 이란 이슈 있었죠. 이란에 이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락이 됐어요. 아직 이것도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게 문제가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로서 알아둘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반도체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노이즈가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관세 문제, 요거 이제 노이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요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앞전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항상 블럭딜이 진행됐을 때 나왔던 패턴, 요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문제는 요겁니다. 그린란드 이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게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요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매도가 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요.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축제, 매도금지. 축제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쵸? 메인 이벤트 시작 안 했습니다. 메인 가수 누구죠? 우리 임영웅, 요즘 유명하죠? 임영웅씨. 임영웅씨 아직 출연도 안 했고요. 또 누가 있죠? 우리 나훈아 형님. 나훈아 형님도 아직 출연도 안 했습니다. 우리 메인 이벤트도 한번 보셔야죠. 요때가 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아주시고, 그때까지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축제, 매도금지 아무거나 둘 다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1월 19일에 이제 미국의 본장은 휴장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제 데이라고 해서 미장의 본장은 휴장인데, 나스닥은 일단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딱 보셔도 일단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41%로 현재 주가가 아니죠. 선물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슈가 요거 있죠, 요거. 그린란드를 넘겨라. 유럽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내용 잠깐 좀 알아보고 갈게요. 혹시라도 높아지면 말씀드릴게요. 뭐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이거에 왜 중요한지,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주식이죠. 코스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줘요. 코스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가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불안하고, 국제적인 증시가 불안하다라면요, 우리나라 영향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요 노이즈로, 요게 이제 유럽 증시거든요. 딱 보셔도요, 어때요? 유럽의 이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트럼프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그린란드.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린란드를 미국이 좀 먹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는 덴마크령이에요. 덴마크령이다 보니까, 일단은 덴마크가 이제 수락을 안 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그린란드 내놔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덴마크 외에 이제 유럽 연합들이죠. EU.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이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요런 나라들에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노이즈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린란드가 이제 북극 항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 항로 관련된 지리적 이점을 차지했는데 미국은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를 먹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그린란드에는요 히토류가 많대요. 히토류가 많다 보니까 히토류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 제가 알기로는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면 이런 히토류 노이즈에서도 일단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EU와 EU 연합과 미국이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나스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거기에 미국의 나스닥까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돌아오는 화요일장이죠. 자, 화요일장에는 우리가 본장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일단 미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수요일장은 높은 확률로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래서 조정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요 내용이 있었어요. 자, 홍라이 여사의 대주주 지분이죠. 약 2조 가량을 이제 블럭딜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10월 30일 날 1조 8천억의 블럭딜이 진행됐죠. 10월 30일이에요. 자, 이때에 우리가 차트를 볼 필요가 있죠. 10월 말이죠. 요 부근이었습니다. 요때가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거의 피크를 찍고 있을 때였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어때요? 블럭딜 나오자마자 바로 조정 나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요 기간 동안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다가 그 다음 올라갔어요. 자, 신기하게도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블럭딜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발 노이즈가 지금 발생을 했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주가라는 게 이 코스피 차트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도 보시게 되면 항상 과열된 구간, 요 RSI 지표상 과열된 구간이 진입이 되게 되면 이렇게 쉬어가죠. 상승을 멈추는 그런 구간이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해주다 이렇게 과열된 구간이 됐으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발생을 해요. 지금도 과열됐잖아요. 계속해서 주가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원투 펀치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일단은 흐름상 5,000포인트는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5,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조정이 나올 뭔가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 하나 있긴 있죠. 환율 문제. 환율 차트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환율이 다시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473원으로 오늘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요인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환율은 일단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 리스크, 요게 지금 발동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역시도 이런 단계적인 박스 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식의 박스를 쳐주다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완료가 됐다, 그때 다시 한번 상단으로 치고 갈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증시가 내려간다라면 왜 내려가는지를 이유를 알아두시고요. 삼성적인 내부적인 요인은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 어떤 매출이 이제 줄어든다거나 업황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업황은 여전히 좋고요. 계속 좋고요.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주식의 본질, 기업이 결국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삼성전자 누가 봐도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런 파동을 그리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 오게 되면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해주실 게 있죠. 영상을 꾸준히 봐주셔야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지만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돼요. 시장 상황, 지금 오늘의 주도 섹터가 어디였는지. 오늘은 누가 봐도 로봇이었죠.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휴림로봇, 유진로봇, SPG 클로봇, 유로메카, 포스코DX도 로봇으로 편입됐어요. 나우로보틱스, 현대모백스. 자, 검색 순위 상위의 대다수의 종목이 로봇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죠. 로봇의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의 가치, 로봇의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60만 원까지 넘게 나왔어요. 최근에 40만 원 구간에서 목표 주가가 무려 50% 이상 상향이 된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흐름이 좋은데, 일단은 로봇주는요, 현대차가 좀 주춤거릴 때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로봇이 슬금슬금 이제 고점을 찍어가는 와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치고 가고 있죠. 거기에 오늘은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배터리 관련주죠. 이런 애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섹터의 흐름이 원전 혹은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런 흐름들, 이런 기류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하다 말했었네요, 제가. 자, 1월 18일날 여기에 나왔고, 자, 과거에 10월 30일 날 블록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딱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 나왔던 노이즈가 있었죠. 자, 미국 증시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했었죠. 자, AI 거품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금리 인하. 자,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요것 때문에 2달 동안 재미가 없었지만, 요게 해소가 되자마자 바로 증시가 올라가죠. 삼성전자 역시도 같이 올라가줬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구간이 온 것 같아요. 블록딜이 진행됐고, 블록딜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요 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되고, 거기에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노이즈로 일단은 삼성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할 거 아니죠. 강조드립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 금지 적어주시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오면 기회이다. 자, 비중 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온다라면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봤을 때 특징들이 있어요. 뭔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요, 어때요? 20일 이평선에서 뭔가 비비다가 올라가죠.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20일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면서 캔들이 어떻게 되죠? 약간은 박스 하단으로 왔을 때, 우리가 20일 이평선에 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대대상승주의 특징,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10주선, 이 주봉상에 10주선을 이탈을 안 하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조정이 나왔음에도 항상 10주선을 타고 갑니다. 물론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10주선 위에 있어요, 캔들이. 이 말은 이평선의 캔들, 자, 주봉상 이평선의 캔들이 모두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그쵸? 이평선의 특징 뭐가 있죠? 발산을 하게 되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구간에 대한 이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미국, 정확하게는 미국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발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요걸로 인해서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강조드립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노이즈가 또 있었죠? 요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비상 반도체 관세 폭탄 언급. 일단은 대만 이제 TSMC와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결국 이거예요. 현대차가 관세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자, 미국에 공장 지어서 자동차 만드세요. 요겁인데, 사실 이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이제 반도체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전에 이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은 했어요. 그래서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는 했는데, 이 당시에 대만보단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해주겠다라는 원칙적인 약속, 이게 서류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구두상이나 뭐든 어떤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다.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떤 장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모두 반도체 업계의 원투 탑이죠. 1등, 2등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자국 내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계 기업에 이제 관세를 매겨서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 D램과 SSD, 그 다음에 HBM, 요거 지금 어디서 다 사용하고 있죠? 모든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자, 이것조차도 지금 없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를 매긴다? 어떻게 되죠? 피해는 고스란히 엔비디아,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자, 요런 기업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비싸졌어요. D램, SSD, HBM. 너무나도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관세까지 붙인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업계 3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크론 갖고는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요거에 대한 노이즈도 발생을 했고, 트럼프발 유럽과의 어떤 트러블, 거기에 이란에 대한 내용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요. 또 뭐가 있죠? 미국의 연준 의장 있잖아요. 파월 의장. 여기도 지금 수사한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트럼프 피셜 노이즈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이건 저 개인적인 소설이에요. 5.포인트 찍고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거예요. 과열이 되면 뭐든 만들어서 끌어내립니다. 이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대비할 거는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중을 못 채우신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재미난 종목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재미난 종목, 결국 예상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자, 예상 수익률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500%. 일단 뭐 밑도 끝도 없이 500%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대한 뉴스예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를 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셔도요. 무상증자 검색하시면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했던 종목들이 나오죠. 펀드그룹, 자, 뷰티스킨, 자, 아즈네스텍은 저번주에 무상증자했죠. 뭐 유리에너테크,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건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무상증자만 진행을 해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의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죠. 무상증자가 많아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이 되죠. 자,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00% 가던 종목이요, 1000% 가는 종목들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 테마예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 갔고요.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3번, 총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무상증자 테마로 가게 되면 강력한 종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거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높겠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2000%, 얼마 안 돼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최근에 핫한 현대차.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유보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예요. 현대차 아까 7200%였죠? 현대차의 무려 한 1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 몇 프로였죠? 75,000이에요. 자, 이거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30대1의 이상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요, 2000%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3000%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3000%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500%의 유보율이면 5대1이 가능해요. 그러면 75,000이면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쵸?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면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실 거고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제약 보시게 되면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의 무상증자는요. 얘는 좀 많이 했죠. 얘가 진행했던 거는 8대1.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 이상 가능합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2000%도 언급해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더라도 충분히 500%는 예상이 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죠. 부족하신가요? 500%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전량 매도 치고 이거 진입하시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예요. 더 길게 보셔야죠. 어떤 호재든 악재든 제가 가감없이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대신 이 종목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500% 적지 않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재산 투입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러면요 우리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 그렇죠?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린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좀 기간적인 측면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1년?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길죠.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길어요.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만 된다라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자, 우리는 포인트가 뭐가 있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를 한번 먹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이 종목 무리하지 않는 선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면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요거 진짜로 가게 되면 3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요거 수익 내셔서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여기 투자해도 좋고요. 다른 중장기 포트 제가 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26년도 좋을 수 있는 섹터 엔터주가 있죠.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조만간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도 유명하고요. 삼성전자 계속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있죠. 제가 다음 기회에는 반도체 소부장 혹은 엔터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시면 이런 종목의 포트를 다시 한번 구성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정말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삼성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상관은 없죠.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공시를 보셔도 되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게 된다면 매수 자체가 안 돼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진입이 되나요? 5연상 자리예요. 5연상 자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자리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19일 이제 늦은 저녁입니다. 정규장은 1월 2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새벽 시간일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라면 시간 상관하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1월 20일 자 화요일 오후에는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진입을 해보시고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런 구간 여기서는 진입 안 돼요. 공시 나오면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오겠죠? 그 근거가 뭐가 있나요?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고요. 기사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역시도 이걸 이용할 겁니다. 왜 그렇죠? 100% 가는 종목 테마로 보내면 1000%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으신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에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실 거 바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 빠르면 내일 오후장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좋은 얘기도 많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불붙인 추론 AI, 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낸드 플래시마저도 쇼티지 현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디램에 이어 낸드까지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기존에 SSD죠. 이제 낸드 플래시가 원래는 이제 SSD에 여러 개가 들어가면서 저장 장치를 만들어 주는데, 기존의 SSD는 그냥 단순 저장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AI 추론, AI 훈련에도 지금 사용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SSD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왔고요. 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바로 샌디스크죠. 자, 우리 삼성전자는요, DRAM도 다루고 있고 SSD도 다루고 있고 HBM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샌디스크가 다루는 거는 바로 이 SSD죠. 요것 때문에 지금 샌디스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탑티어, 자, 레거시 반도체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최근에서는 이제 KB에서 가장 목표 주가 높게 나왔네요. KB증권에서 20만원 제시했고요. 자, 미래에스에서는 18만 7천원. 자, IBK 18만원. 현대차가 좀 많이 짜요. 전통적으로 현대차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목표 주가를 짜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도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얼마 줬는지 아세요? 9만 5천원 줬습니다. 목표 주가. 근데 3개월 사이에 거의 더블이 올랐죠. 자,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24만원까지 나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맥쿼리 증권으로 기억을 하는데, 맥쿼리에서 24만원, 자, 시티그룹에서는 20만원 나왔었죠. 노무라에서 한 17만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노무라는 더 상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무려 삼성전자 목표 주가 24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갈 길이 멀죠? 자, 그 근거, 제가 요 리포트는 많이 보여드렸죠.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 매출은요, 이 디램이에요. 지금 범용 디램이 요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래프가. 근데 요 회색이 자 HBM의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HBM과 이 디램의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디램이 아마 최고조로 찍는 건 이제 뒤로 갈수록이겠죠. 26년 4분기 대략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조. 근데 26년 3분기가 이제 디램의 영업이익 최고치인데 어때요? 20조가 넘어가죠.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4배가 넘어갑니다. 이만큼 이 디램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는 바로 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램의 목표 상황, 분기별로 이제 IR을 진행하면서 기업 설명회죠.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디램에 대한 매출을 공개가 해줄 텐데,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키움증권 리포트 상으로는 3분기 이후 4분기 때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죠.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매출이 그냥 끝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HBM에 대한 이제 매출이 이렇게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램의 소유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HBM이 요 구간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고마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것들도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끌어줄 수 있고, 자, 플러스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히든 카드는 바로 요거라고 봅니다. 파운드리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일단은 25년 이제 4,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1월 29일이에요. 요때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흑자로 전환할 구간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테슬라도 했고요. 어디도 했죠? 인텔도 했고, 엔비디아도 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퀄컴까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자, TSMC가 지금 업계 탑이잖아요. 1위입니다.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와서 TSMC 때문에 나스닥이 또 올라갔는데, 자, 얘네가 이제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은 매출이 40조인데, 자, 영업이익이 20조예요. 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몇 프로 나오죠? 사실 정확히는 22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TSMC의 점유율이 대략 60%라고 하죠. 요거 조금만 가져와도 삼성전자 일단 미래 먹거리 캐시카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꾸준한 캐시카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유지가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매출이 일단 깔리게 되면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버텨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자,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1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5만원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자, 마이너스 얼마죠? 50%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 현재 구간이 15만원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매출 추이, 과연 파운드리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따올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축제, 매도금지 다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